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사실 제가 그 3평 영상을 오늘 오전 오후에 좀 찍었어요. 스튜디오에 와서 영상을 찍고 보니까 평가원이 올해 수능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 국어를 다루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 촬영 끝나자마자 다시 PPT 작업을 해서 오늘 저녁에 바로 다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평가원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가 불국어다. 굉장히 국어에서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뻔한 얘기 말고,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그냥 어렵게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평가원이 지난 시험들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평가원이 올해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겠구나, 난이도를 높이면 이런 식으로도 내겠구나 라는 것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자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가 2개가 올라왔습니다. 평가원이 올해 수능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갖출 것, 그러면서 국어와 수학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 국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만점 기준 표점이 11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국어는 변별력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수능에 대한 전망은 이제 마지막쯤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문학과 비문학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제 분석이 신빙성 있고 신뢰가 가려면 제 생각보다는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반응들을 볼 때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예전에 어떤 시험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평가원은 굉장히 시험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걸 제가 쭉 살펴보면 평가원이 어떤 시험의 형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시험의 형태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쭉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최근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올해가 어렵게 나온다 했으니까 어려웠던 시험들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2019학년도 수능 국어가 불국어였던 1등급 컷이 84점이었던 그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에 대해서 평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국어 영역 31번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초고난도의 문항의 출제를 지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때 국겁제 문제였죠. 이 보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평가원장이 나와서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향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이 이 해의 다음 연도에 이제 평가원장이 나와서 결과 발표를 했던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2019학년도 국어 영역보다는 난도가 낮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덧붙이냐면 예년과 같은 초고난도의 문항은 없었는데 대신 중고난도 문항을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평가원은 중고난도의 문항들이 많은 것보다 소수의 초고난도 문항이 있는 것들을 시험지에선 더 어렵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의 시험지를 84점이었던 그 시험지보다 쉽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소수의 초고난도 문항을 가장 어려운 시험의 기준으로 둡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이런 채점 결과 브리핑들을 봤을 때 평가원이 생각하는 변별력이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보다는 소수의 초고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년 전 수능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보시면 평가원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시험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어렵기만 했나라고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평가원이 생각한 난이도와 학생들이 풀어나가는 그것들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2년 전에 수능 국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가나 지문의 해결 지문이
지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문제 자체는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문인 브레턴 우주 체제는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뒤에 나왔던 세 번째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해결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소수의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게 난이도가 진짜 어렵기만 한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평가원은 가장 어려운 시험의 기준을 초고난도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 향상을 최고 난이도라고 설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이게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올해 수능에 대한 얘기인데 비문학에 대해서는 비문학 문학 중 과학 지문의 난이도도 다른 지문과 유사하게 조정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두 번째 지문이 가장 킬러 지문으로 설정이 되는데 평가원은 첫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하되 아마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소수의 초고난도 문제보다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풀면 어려운 그런 정도의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년 전 수능이 올해 수능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결 지문과 기술 지문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 해결 지문 정도의 가나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소수의 어려운 문제가 없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학을 한번 봐볼게요. 2022년도의 브리핑입니다. 해결 지문이 나왔던 해의 브리핑이었어요.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단어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학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이때가 EBS 연계율이 처음으로 50%가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EBS 교재 연계율을 50% 정도로 유지하되 연계 체감도는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높여 출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2022년도에 이렇게 EBS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EBS의 연계 유사도를 높여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한 뒤에 이 문학 문제를 살펴보면 상위 15개의 오답률을 봤을 때 현대시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어려웠던 지점은 EBS 연계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EBS 연계는 해줄게. 대신 EBS에서 나온 것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문학에서 약간 리미트 깨고 조금 어렵게 낼 거야. 좀 많이 어렵게 낼 수 있어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EBS 연계를 했으면 야 이거 나왔으면 공부를 했으면 좀 쉽게 풀지 않았겠어? 라는 말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문학에서 좀 리미트를 깨고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이번 3평처럼요. 제가 이 영상 다음에 왜 3평이 그냥 막연하게 문학이 어려웠어 이 얘기 말고 3평 문학이 왜 어려웠는지 출제자들은 문학을 어렵게 낼 때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지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문학에서 여러 시도들을 해볼 건데 아마 제가 3평 문학에 대해서 찍어놓은 난이도 조절 방식으로 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23번이라든지 22번 정답률, 오답률 12와 13위에 있는 이 랭크된 이 현대시 문제들이 사실 EBS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전반적으로 3평보다 난이도를 상승시키되 어차피 문학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난이도를 어렵게 유지할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1등급 컷을 80점 후반으로 맞추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평가원이 생각을 하겠지만 80점 중반대 시험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올해 작년 시험이 워낙 쉽게 나왔다 보니까 올해 사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수능 국어 어렵게 나온다라는 걸 감으로써 알고 있지만 평가원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방식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3평 분석에서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내는지를 전부 분석을 해놨으니까 꼭 이 영상 다음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올해 불국어를 반드시 수능장에서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